축구공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축구공 거 가지고 여기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만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연도 아마 그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분에 심은 애들이 조금 더 유기물이 30%고 무기물이 70%예요. 아랫잎은 특히 다량원소가 이동이 되면서 신엽으로 이동이 되면 생내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게 제일 쉬워. 아가부이드에서 창이 제일 쉬워요. 도동 23년 10월 1일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부터 정상 출근했고요. 여름에 일을 하나도 못 해놔서 지금 노를 팔자가 아니라서 아까부터 노가대 겁내 뛰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쪽 언니야가 왜 대폰 만드는 거 언제 올리냐고 뭔 비법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본인에서 판매하는 그 자재 똑같이 쓰고 있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몇 가지 뭐 차이라고 해야 되나? 차이점은 없는데 요거는 지금 도감말이야. 그때 말씀드렸죠. 아마 요 정도면은 얘가 지금 올해도 제가 이제 맛이 가는 바람에 방치 모드에 있어서 병이 한번 왔었고요. 다행히 치료는 다 됐고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치료는 다 됐고 얘가 이 위치가 이 통로라 제가 옆에다 놨는데 여기가 천장이 빵꾸난 그 구조라서 저희 하우스는 그래서 여기서 키울만 하면 태워먹고 아무튼 그런 생고생을 했던 애입니다. 생고생을 했던 애. 요놈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축구공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축구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군생 아마 도감마리아 중에서 이렇게 큰 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이런 거 큰 거 있다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팔아먹어야지 돈이 되지. 그쵸? 근데 이거 예전에 몇 번 판매될 뻔 했었는데 중국 손님들이 비쌀까봐 못 물어봐 가지고 판매 기회도 놓친. 아무튼 뭐 이래나 저래나 매장 코딱지만 해도 볼거리는 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거 계속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자연군생이고요. 거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키웠던 게 홍상도 요만한 거 가지고 여기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걔도 컸죠. 자연군생으로 완전히 이제 넘칠 정도로 그렇게 키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서 유명했던 거 화이트 그린이 천두가지야. 그 화이트 그린이도 제가 요만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천두는 사실 안 됐는데 천두는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천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사이즈. 그 정도 키우려면 수년을 키워야 되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멀루초라도 사진은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 대부분 판매되고 어떤 거 홍상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하다가 뽀개 먹어 가지고 그냥 뭐 낱개로 다 분리돼서 여기 있네. 요놈이 그 홍상이 붙어 있었던 애들입니다. 팔아먹은 것도 있고 쪼개 먹은 것도 있고 아무튼 멀루쳐라. 그 다음에 수연도 아마 그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것도 작은 것부터 키워온 거고 또 뭐 있었냐. 당임금도 계속 4년 5년 그게 5년 키운 건가. 당임금도 당임금 5년 키웠나. 5년 기간까지는 저도 이게 기록을 해 놓는 게 아니라서 카페에 가끔 이제 중간 과정을 쓰긴 쓰는데 당임금. 그리고 또 뭐 있냐. 이건 도감마리하고 레드불은 저 뒤에 있다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창금도 요만한 거 퐁당퐁당해서 그때 이제 그 창금 그러니까 아가보이데스 금품종은 흙을 좀 달리 써야 된다는 또 그런 말들이 많아서 이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대충 심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요만한 거를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 어마어마하게 키운 게 또 있죠. 그래서 크게 키우는 그 요령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어떤 거를 기준으로 좀 잡을까 하면은 일단은 다 필요 없고 화분이 커야 돼요. 식물은 화분 사이즈만큼, 물론 이게 제한적이죠. 코노나 뭐 리투스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심어봤자 되게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뒤에 가서 말씀 한번 드리면 요 레드불도 얘도 지금 축구공 저리 가라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요 레드불도 처음에
그전 사진 한번 주먹대고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애초에 큰 화분에 심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땅에는 잘 안 심어요. 지금 레드불은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사이즈가 아마 화분에서 컸을 때는 최대 사이즈 같고, 땅에다 박으면 아마 20에서 30%는 더 커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땅이 뿌리가 좀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게 뻗기 때문에 덩치 키우기에는 첫 번째는 땅이 밭이 더 우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를 조금 기피하는 이유는, 일단 일처리도 많고, 그 다음 화분에서 그냥 키워도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벌레 문제, 깍지라든가 해충이 한번 병이 한번 발생하면은 땅 뿌리에서 또 연결돼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분을 선호합니다. 화분도 보시면은 깊은 화분이 있고 낮은 화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낮은 화분을 선호를 하는데, 대형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제 스타일보다는, 일단 제 스타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높은 화분보다는 이렇게 낮은 화분을 조금 선호를 합니다. 여기 뒤에 노란 나비 화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체고 밑에는 굽이에요, 굽. 저는 낮은 분을 선호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화분은 큰 것 같지만 다 낮은 분입니다. 약간 국그릇과 밥그릇,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넓은 사발 형태죠. 단순하게 이 두 개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물론 이거보다 더 사각의 직각 형태의 높은 화분을 사용하시는 분들 사실은 많아요. 저는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고, 하지만 이렇게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물을 줬어도 상태가 어떠냐면은, 당연히 얘가 수분감이 더 오래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뿌리가 덜 마른다는 소리예요. 뿌리가 덜 마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보다 상대적으로 뿌리가 더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되고, 잘못되면은 축축함도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정도로 축축하게 물을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으니까, 오른쪽에 보다 왼쪽의 화분의 형태가 수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형으로 키우시려면 큰 분을 선호를 하시되, 조금 깊이가 있는 화분도 좋다. 그러면 너는 왜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일반적으로 높은 사각 형태 대부분 그거 쓰죠? 그거를 안 쓰고 왜 넓은 이런 대접 형태, 낮은 분을 선호를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뿌리만큼 자란다고 했죠. 뿌리만큼. 그건 일반적으로 높은 화분보다 낮고 넓은 화분의 형태가 식물이 좀 모양이 이쁘게 잡혀요.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 입구에 제가 아담 샘플 이렇게 심을 때나, 그 다음에 보온이네 거 두툼이 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낮고 조금 넓은 화분을 선택을 하라고.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일반화하면 치명적인 오류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수년 동안 키워오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분에 심은 애들이 조금 더 단정하고 좀 마디게 자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수분 관계 유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뿌리 뻗은도 마찬가지. 지상부랑 지하부랑, 제가 엊그저께 지상부랑 지하부는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잎과 뿌리는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좁게 깊게 자라는 것보다 옆으로 넓게 퍼지는 게 잎이 조금 환엽으로 100% 가고 이건 안 간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키우면서 딱 보면은 좀 낮고 넓은 분이 조금 우리가 관상가치적으로는 조금 이쁘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장 면에서는 높은 분이 확실하게 더 빨리 자라요. 하지만 저는 스타일이 뭐 빨리 키우려면 맘먹고 빨리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낮고 넓은 형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높은 화분보다는 낮고 넓은 화분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요걸 가지고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 스타일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느껴보신 분들이 처음에 이 분재분을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퍼져서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의 분재합은 낮은 이런 원분을 활용하는 데도 많죠.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거를 더 추천드려요. 높이가 살짝 있는, 대품으로 키우실 거면은 높이가 살짝 있고 좀 넓은 그런 화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영양적인 면. 아마
저한테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 밑에 언니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저걸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매니아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포은인에서 판매하는 자재, 뭐, 피트모스 2번 하고 1, 2번 자재가 우리는 그냥 주고, 지는 딴 거를 섞는다라고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얘 레드불만 봐도 요만한 사이즈를 1년 만에 막 엄청나게 키워버리기 때문에 뭔가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1번에 펄라이트만 들어간 것이 많고요. 가끔 2번 저곡토 들어간 거 그 베이스로 심는 거를 가끔은 할 뿐이고, 대부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기물이 30%고 무기물이 70%예요. 여기에 무기물은 세척된 산모래, 그 마사 알갱이랑 모래 같은 거 있죠, 그거 펄라이트. 무기물이 70%고 유기물이 영양하고 미생물이 30%, 저 피트머스까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수분감이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지 미생물 활동이 좋기 때문에 포은인의 배합토가, 이게 판매용 2번 배합토인데요, 똑같아요. 매장에 쓸 때도 이렇게 파보면은 제가 미생물 때문에 촉촉한 게 좋으니까 수분감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껍데기를 보시면 이 색깔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심어요. 똑같이 심어. 여기에 유용 미생물 하고 영양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나 제가 사용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영양이 많지가 않고요. 일반적이고, 그리고 영양이 많으면 제가 파종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은이니까 1번 배합토 같은 거나 2번으로 파종을 해도 파종이 잘 되는 거는 미생물이 많지 영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하고 동일하다. 그런데 초기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커팅하고 건조 퐁당퐁당 하고 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식물이 컨디션이 좋아야 돼. 거기에 따른 편차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맘먹고 이렇게 키우는 거는 뿌리가리를 한다고 그랬죠. 완전히 줄기를 잘라서, 목대에 잘라서 뿌리가리를 해서, 뭐 뿌리가리도 그 전에 건조하고 혹시 모르니까 퐁당퐁당 약물에 해서 담가준 다음에, 저기도 뒤에 있네, 니폰마리 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건조를 시켜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 조직에서 새뿌리가 나오니까 당연히 물과 영양을 잘 빨아먹겠죠. 그것도 하나의 팁 아닌 팁이죠. 그냥 뿌리 살려내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 놓는 것보다 컨디션을 체크를 한 다음에 뭔가 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마음 먹고 다시 하겠다 싶으면은 저는 뿌리가리를 통해서 크게 만드는 편입니다. 다른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뭐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영양이 소실을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충해 준다. 제가 영양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주 목적은, 우리가 이걸 대부분 건더기, 아무리 여기다가 영양을 많이 넣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배합토 자체가 공극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 몇 번 주면 솔직히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대부분 상토 쓰잖아. 상토에 그 뿌리 발아하고 처음에 싹 틔울 그 정도의 영양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어구레 시리즈 거기 카페 글 보시면은 상토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쫙 해설을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포장지 뒷면을 그 예를 들면서 과학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뭐 카더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글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물론 물만 줘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래도 식물이 가지고 있는 16대 원소 16가지의 영양 성분이 골고루 유지가 돼야지 얘네들이 탄력있게 자라는 거지, 얘네를 바싹 건조시키면서 거의 무비 개념의 공극이 많은 흙으로만 심는다? 그러면은 대품으로 자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갈이하고 요맘때쯤 올려주는 게 그 12월 매트잖아요. 저는 항상 필요한 것만 권해드리고, 물론 이거 없어도 됩니다. 키우는데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산에만 가도 채식에도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힌 식단을 하고, 뭐 비타민도 먹어주고,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도 먹어주고, 그렇듯이 식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더기 위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양분의 소실이 많다고요. 그냥 쫙쫙쫙 빠져나가거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만 해도 상관이 없지만 대품이라든가 새끼를 많이 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양의 보충도 필요하거든요. 요게 제일 싸다고 했잖아. 제가 12가지 영양소를 가진 것, 일반적인 원예용, 가정 원예용 자재 중에서 12월 메이트 요거 8,000원이에요. 이거 1kg 짜리인데 요런 거 없어 거의. 요거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자주 안 줘. 봄, 가을. 이렇게 분갈이 뭐 안 한 거라든가. 이거 많이 주면은, 제가 많이 주면은 어찌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비타민C 하루에 뭐 10알 먹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 얘네가 말은 못하지만 주는 대로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만. 요거 한 봉지면은 뭐 수단을 써요. 저는 비싼 거 안 권해드리잖아. 뭐 신비의 명약 그런 거 안 권해드리잖아. 과학적으로 보증성분이 있는 거, 보증성분 있잖아. 여기 어딨어? 어디 갔냐? 여씨. 여기 있네. 위에 여기 보증성분, 요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요게 그 질소 이빠이 들어. 이거 넣는다고 쑥쑥 커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는 균형 잡힌 거, 특정한 성분이 오버 안 하는 거, 그거를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뿌려 놓는 거예요. 조금만 잡고, 이것도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 있고 다량원소랑 미량원소가 12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맘때 봄에 분갈이하고 건더기 많이 있으니까 양분이 소실이 됐으니까 보충해주는 요런 개념이에요. 큰 돈 안 들이고.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넣었으니까 많이 크게 커졌네.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는 어떤 게 사실은 크냐면, 이게 핵심인데, 물을 주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 제가 가끔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릴 때 있죠. 식물은 영양이 차단이 되면 어떤 부족한 증세를 느끼나. 칼슘은 신엽에서 그런 표시가 나고, 물론 다육이는 칼슘 부족이 신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식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랫잎은 특히 다량원소가 이동이 되면서, 신엽으로 이동이 되면서 아랫잎이 노랗게 마르거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품을 키우기 위한 핵심은 층이 골고루해요. 탑이 높아. 일부분 줄기만 딱 형성이 돼서 딱 커진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되는 거고, 탑이 높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본인들이 의도를 했건 안 했건, 또는 화분이 깊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 화분 안에 수분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양의 단절이 없이 물과 영양이 충분히 빨려 올라가니까 잎도 덜 마르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커지는 거죠. 그런 차이도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심인데, 이것도 약간 케바케인데, 빛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좀 성장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아가보이데스 창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빛이 조금 부족한 게 좋아요. 성장에는 아무래도 빛이 많으면 식물을 눌러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강을 해서 키운다든가, 아니면 내가 키우는 위치가, 얘네들 위치가 살짝 방그늘이라든가 그럴 때 더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가끔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어. 색 내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했어. 색을 내면 안 되는데요. 대품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저거 색 잡혔네. 저거 빨리 파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색이 빨갛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다육식물이 자연스럽게 물드는 과정은 맞는데, 색이 과하게 빨갛다, 그거는 성장이 정체가 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광합성을 원활하게 못하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상황이, 야, 이게 다육이가 광합성을 잘 못한다는데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배추로 녹색을 띠면서 키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붉게 키우는 게, 얘네 두 개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색깔만 비교하는 거예요. 붉게 키우는 게 성장에는 더 떨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 푸르게 만들어줘라. 푸르게 만들어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빛 차단, 수분 공급, 또 뭐 있을까? 영양 보충.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지면은 성장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를 특히 그랬는데, 얘를 레드불도 이 시리즈를 제가 카페에다가 계속 글을 썼죠. 얘 요만할 때부터 제가 관리한 거 글을 썼죠. 그래서 저도 욕심을 좀 부릴 때, 소위 말하는 물질을 좀 할 때 그 세포벽이 약해지거든요. 물러질 수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칼슘을 연속으로 부어주기도 하죠. 잎과 뿌리에 충분하게 적셔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세포벽이라든가 좀 야들야들해질 수가 있거든요. 성장 위주로 관리하다 보면. 그럴 때는 제가 가끔씩
칼슘을 시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대품 위주로, 저희는 하우스가 좁아가지고 제가 좀 키우고 싶은 거 몇 개만 대품으로 키우는 것이지,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대형으로 크게 키운다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유별나게 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건데, 제가 특별하게 뭘 하는지 알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 당임금을 보시면 축구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사이즈 대충 나오죠. 얘도 지금 여기 옮겨 심은 지 1년이 채 안 됐고요. 한 요 정도였나? 그 철화 살짝 풀린 그 군생 심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 매장 언니아들 몰라. 여기 와도 몰라. 이게 신경 안 쓰니까, 맨 구석에 있으니까. 그래서 타이밍 맞춰서 어느 정도 적재적소에 물 줘가면서 일단은 부피 성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추가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대품 키우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애들이 조금 새파랗고 세포가 야들야들한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 위주로 키우실 때는 가끔씩 칼슘 시비를 해줘서 세포벽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 정도가 제 팁 아닌 팁이에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없어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면 아가보이데스 창이 제일 쉽습니다. 대품으로 키우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뭐 되게 많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거 대품 아까도 이거 많이 키워봤자 돈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자리만 차지하고, 저희처럼 뭐 조그마한 매장에서는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육 차원에서 야, 요래 키운다, 요거 이렇게까지 키웠다, 요런 차원이 좀 많지 크게 안 키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쉬워. 아가보이드에서 창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이거는 처음에 뿌리가리 통해서 어느 정도 영양만 조금씩 공급해 주면서 화분 저희처럼 낮고 넓은 것보다는 약간 깊고 높은 형태 그런 거 활용하시면은 사이즈 덩치 키우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근데 화이트 그린이, 그 다음에 뭐 수연, 그 다음에 당임금, 그런 애들은 약간 계절적으로 조금 휴면이라든가 그거 완급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케베리아 일명 국민이 군생을 키우다 보면은 줄기가 많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아가보이데스 이 창 계열은 난이도가 사실 없어요. 요거는 솔직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저희 공간만 많으면은 맘먹고 금방금방 키워. 지금 최근에 분갈이, 올해 제가 여름에 지금 말아먹어 가지고 하우스 관리가 안 돼서 말아먹어 갖고 제가 몇 개만 지금 조금 중대품으로 키우려고 분갈이는 지금 해놨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 2, 3일 됐나? 해놨는데 이거 맘만 먹으면 분만 조금 크게 쓰면은 난이도 최합니다. 그래서 창은 아가보이데스 계열은 그렇게 뭐 어렵다? 뭐 그런 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웬만하면 뿌리가리에서 또는 건강한 묘, 그래서 약간의 이제 땡볕보다는 살짝 차강된 위치, 그 다음에 유기물 영양은 뭐 일반적인 영양으로 하되, 다만 공극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건조가 너무 빨리 되니까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봄에 심었다 그러면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에 보충, 뭐 12월 메이트라든가 종합 영양제 그냥 균등한 거 요런 거 한번 보충해주고, 또 뭐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만 하시면 뭐 그렇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내가 좀 너무 빨리 성장 위주로 관리했다, 그때 칼슘만 2번 정도 살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없어요. 특별하게 없고, 뭐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없고, 이거는 그냥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한 번만 좀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어느 때 이제 망가지냐면 그 뿌리에 그 깍지 친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탄력받다가 말아. 그래서 제가 밭에서 잘 안 키우는 거고, 퐁당퐁당 계속 이게 보면 반복이죠. 제가 하는 루트는 똑같습니다. 커팅, 건조, 퐁당퐁당. 뿌리가리를 하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약물에 담가주고, 그런 루틴으로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로 충분히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도 키우지만 저는 더 안 키우려고 요라고 심어요. 남들 안 하는 짓 다 하죠. 요라고도 키웁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려요. 원하시는 대로. 이 녹기란 얘기는 안 했구나. 얘도 아마 식물원 가셔야지
지금 드럼통보다 큽니다. 왜 밖에 기름 같은 거 담아놓는 드럼통보다 커요. 이게 높이란 한 뿌리야, 한 뿌리. 이거는 어른들, 제가 봤을 때는 4명에서 못 들어요. 이 화분 자체를 못 들고. 여기 또 스티로폼 잔뜩 있습니다. 제가 스티로폼이 뿌리에 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스티로폼 넣고 심은 건데, 아무튼 원하시는 대로 키우는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장담은 못 해드린다는 거. 대품은 전부 다 뭐 대품, 요즘에 창 자체가 아가보이데스 그 계열이 뭐 그걸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대품을 주로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다 크게 심잖아요. 나중에 처치 곤란해. 그래서 내가 키우는 것 중에서 한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도 아니야, 7개만 선별을 해서 그거는 조금 큰 화분에 심으시고 나머지는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골고루 하셔. 골고루. 대품 너무 좋아하시면은 나중에 힘들어. 저희처럼 대품은 소품이면 소품, 요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면은 본인들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제가 또 특별한 재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됩니다. 뿌리 뻗는 만큼 자란다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느 때는 좀 크게 키우고 어떤 거는 좀 작게 키우고, 저처럼 골고루 즐기시다 보면 1년 내내 재밌습니다. 지금은 이제 컬렉션도 컬렉션이지만, 종을 수집하는, 다육이를 수집하는 컬렉션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팅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심는 방법, 그런 거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크게 키우시던 작게 키우시던 이쁜 화분에 연출해서 하시는 것도 같이 곁들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마지막까지 더 건강하고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